자, 그러면은 세 번째 시간 15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거기 중간에 법률행위의 목적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요. 거기서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그 가능성이 지금 이거거든요. 실현 가능을 의미합니다. 실현 가능. 자, 이걸 갖다가 좀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실현 가능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원시적 불능과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자, 그럼 사례로 한번 풀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이 이 한옥을 계약했다 이렇게 해보죠. 한옥을 팔고 사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 일정이 예를 들어 가지고 11월 1일 날 계약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 이 계약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시험 문제에서 줄 때는 그냥 법률행위라고 이렇게 줘요. 법률행위라고 주면 뭐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계약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1월 1일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옥이 이미 10월 20일경에 이미 화재가 나서 화재로 전소가 됐다는 겁니다. 전소라고 하는 말은 다 탔다라는 거예요. 다 타가지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11월 1일은 계약서를 쓴 날이니까 법률 행위시가 돼요. 법률 행위시 기점으로 놨을 때 한옥이 존재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10월 20일 날 이미 다 타버렸으니까 존재하지 않는 놈을 계약한 거예요. 이런 상태를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원시적 불능이란 말은 계약서를 쓰는 그 시점, 법률 행위시를 놓고 봤을 때 그 시점 기준으로 존재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본다고요?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이 원시적 불능인데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단 말은 전부 다 타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전부 다 타버렸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전부불능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전부불능이면 이 법률행위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원시적 불능, 전부불능 상태에서 계약을 했으면 존재하지 않는 놈을 팔아먹었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되는데 더 나아가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가 발생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건 손해배상이라는 소리예요. 손해배상에 관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 파트는 1월달 가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초과정에서는 거의 이거 다 안 해요. 제가 웬만한 기초 강의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1월달에 해야 될 내용을 상당히 많이 끌고 왔어요. 왜냐하면 11월, 12월에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서 보통 일반 강사들이 그냥 법률 용어만 설명하고 가는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5월 1일 날 시험 보게 만들어야 되니까 많이 당겨서 했어요. 제 말대로 따라 하시면 올해 1차가 동차 다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이 후발적 불능은 이런 겁니다. 지금 11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게 이 한옥이 11월 12일 날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약서를 쓰는 날, 자, 우리가 기준은 언제를 기준하냐면 법률 행위시를 기점으로 한단 말이에요. 법률 행위시는 계약서를 쓴 날이에요. 그럼 계약서를 쓰는 11월 1일 날 기점으로 놓고 봤을 때 한옥은 존재하고 있었나요? 존재했죠. 11월 2일 날 전소돼서 다 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계약서를 쓰는 날 기점으로 한옥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면
11월 12일은 계약서 쓰고 난 이후에 문제가 됐으니까 이걸 갖다가 후발적 불능이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 그래서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다 타서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후발적 불능. 그래서 이 후발적 불능인데 이 후발적 불능이 발생을 했을 때 이것은 사법상 효력이 유효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문제가 계약 체결 후라고 주니까 여기 딱 중요한 건 요 후라는 요 한 단어가 승부를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지문으로 승부를 내는 게 아니라 글자 딱 한 글자 계약 체결하고 난 후에 불능이 됐을 때 또는 뭐 전소가 됐을 때 이렇게 나오면 계약 체결을 할 당시는 멀쩡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됐다고요? 유효. 계약 체결하기 전에 타버린 건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됐다고요? 무효.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드릴게요. 거기 원시적 불능에 보니까 파란색 박스 원시적 불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 제목에 나와 있어요. 결론이. 그다음에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 돼 있어요? 유효.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만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해 봅니다. 14번을 한번 보죠. 14번.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슬러시 자릅니다. 여기까지. 자, 맞아요, 틀려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원시적 불능이었을 때 원시 불능 정부 불능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란 말은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오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매매계약 이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거기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후라고 하는 후를 동그라미 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후라는 한 단어가 매매 목적 건축물이 전소된 경우에 매매계약은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OX. 자, 여기 봐요.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후에 후발적 불능이 발생하면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래서 아주 시험 문제 많이 틀려요. 여기 이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하는데 후발적 불능은 사법상 효력이 뭐라고요? 유효. 잠깐만,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서 쓰는 날 기점이라니까. 타버린 날 기점이 아니고 계약서 쓴 날. 계약서를 쓴 날이 언제예요? 11월 1일 날 썼네. 11월 1일 날 썼으니까 한옥은 존재했죠. 예. 요거는 10월 20일 날 탔으니까 한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11월 1일 날 계약했고, 요거는 계약서 쓰고 난 다음에 타버렸으니까 계약서 쓸 때는 존재했으니까 유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구분 못하니까 자꾸 시험 문제를 낸단 말이지. 기출문제 엄청나게 많이 나온 문제 이게. 예. 자, 그래서 뭐 한두 번 시험 문제 나온 게 아니니까 잘 정리를 해 줘야 되겠고, 좋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20번을 한번 볼게요. 20번. 최고권, 철회권, 상계권, 추진권, 해제권, 채무 면제는 상대방 가로 단독행위다. 상대방 뭐? 여기 이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채무 면제는 전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21번에다 별표를 쳐봅시다. 아파트의 매도를 청약하여 매수자가 매수한다고 승낙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청약은 가로라고 한다. 청약은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 봐요. 청약은 뭐로 하라고 하냐?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청약은 뭐라고 한다고? 청약은 법률 사실. 청약은 법률 사실. 1시간 전에 한 걸 벌써 다 까먹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이게. 1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은 가로이라고 한다. 매매계약은 가로 뭐라고 한다? 법률행위 아니고. 지금 거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매매계약인데 계약은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 위에 있는 것이 계약이
원인이란 말이에요. 원인이니까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151페이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151페이지에 그 꼭대기에 보니까 적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칠판 봅니다. 이제 방금 전에 실현 가능을 저 꼭대기에 써놓은 게 실현 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을 본 거고 이제는 어디로 온 거냐면 적법을 들어온 겁니다. 적법. 여기다가 지금 제목만 써놓은 거기 때문에 적법은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서 좀 넓은 데다가 쓸게요. 제목만 써놓은 거니까 적법. 그러니까 계약하려고 하는 법률행위가 적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적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두 가지가 들어오는데 뭐가 들어오냐면 강행법규라고 하는 말과 강행법규라는 말 하나, 강행법규를 다른 말로 해서 강행규정이라 그래요. 또 하나 임의법규. 임의법규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임의규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강행법규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제 특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선풍기라 그래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법조항을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거,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는 걸 뭐라 부른다고요? 아니, 강행법규. 뭐라 부른다고요? 강행법규. 그래서 강행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을 강행법규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사법상 효력은 무효. 자, 그 다음에 임의법규라고 하는 것은 저 선풍기와 관련이 없어요. 선풍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인데 거기와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배제 특약이 가능합니다.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의법규, 임의규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입니다.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 자, 그 다음에 강행법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효력규정을 이걸 다가 효력법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력규정, 그 다음에 다른 말로는 단속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력규정을 위반을 했다. 이 효력규정,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규정을 위반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고 단속규정을 위반했다. 이 단속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강행법규 중에서 단속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자, 그래서 여기 151페이지에 꼭대기 박스를 한번 볼게요. 151페이지 꼭대기 보니까 강행법규 그래가지고 효력규정이다.
법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행위는 동그라미 무효 처리가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위반했거나 명의신탁 금지를 위반한 거 이런 건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다. 반면에 단속 규정 칠판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강행법규 안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두 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1번은 효력 규정이고 2번은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법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그 계약은 동그라미 유효하다. 여기 단속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 뭐 하다고요? 유효. 아주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유효.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위반이라든가 기타 행정명령을 위반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가 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하나만 내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어떤 음식점 영업 행위를 하려 그러면은 영업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서 영업 허가를 걸어놓고 음식점 영업을 해야 됩니다. 제가 어딘가 어떤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보니까 어떤 이렇게 운막가처럼 된 데서 거기서 뭐 국수 뭐 그다음에 동동주 파전 이런 걸 팔아요. 그러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파전 시키고 막걸리 시켰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시키면서 그 집이 영업 허가를 받았나 안 받았나를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하고 시킬까요? 안 하고 시킬까요? 안 하고 시킵니다.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여러분이 가서 어떤 음식 여기 파전, 동동주, 뭐 국수 팝니다라고 써줬으면 그 집에 가서 영업 허가증 있나 없나 그것도 딱 들여다보고 음식을 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국수 판다, 막걸리 판다, 파전 판다 그러면 이거 주세요라고 시키지. 그 영업 회계를 하는 집에서 영업증 걸었나 안 걸었나 확인 안 합니다. 그래서 파전에다가 막걸리를 딱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관할관청이 들이닥쳐서 왜 무효가 영업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무효다라고 했는데 나는 이미 파전 반을 먹고 막걸리도 반통을 비웠어. 무효라고 한다 그러면 다 웩 하고 토해내야 되는데 토해내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사법상 효력이 뭐가 돼버렸어요? 유효. 행정법규를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야. 이제 이해됐어요?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내년 내후년까지 가야 돼. 나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이렇게 설명 안 해주기 때문에 그냥 경찰법규, 행정법규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다. 이렇게 설명해 주지 나처럼 이렇게 막걸리 먹고 파전 먹어가지고 그게 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유효가 된다.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줘. 나보다 더 쉽게 설명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어요. 내 자신의 자신 없으면 그냥 외워. 효력 규정 무효, 단속 규정 유효 이렇게 그냥.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프린트물을 잠깐만 정리를 해봅시다. 어디를 보냐면 19번을 보겠습니다. 프린트물 19번. 강행규정, 강행법규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동그라미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하며 슬러시 자릅니다. 여기까지. 자, 맞아 들리다. 여기 다 써놓고 물어보는데 선풍기, 선량분석기다 사회질서를 갖다가 배제할 수 없다. X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뭐라 한다고요? 강행규정. 자, 그 다음에 임의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선풍기와 관련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요?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법 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법에 이렇게 써놨어도 그 법 적용하지 말자라고 특약으로 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을 임의법규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법조항에 있는데 법과 달리 특약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강행법규. 법에 규정이 있더라도 법과 다르게 특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임의법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오늘 첫 술에 배부르지 않으니까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이걸 이해하려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좀 흘러야 어느 정도 지금 11월 15일 한 차간 바퀴 돌고 1, 2월 돌고 3, 4월 돌고 이만큼 돌아야 이 뜻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무법규 강행법 그런 것이 있다. 위반했을 때 하나는 무효, 하나는 유효 이렇게 정리를 해놓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까지 일단은 정리를 하지요. 프린트물 하나 더 뒤집어 가지고 6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프린트물 6번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6번에다 별표를 쳐놓을까요? 아주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 취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O다 X다. 똑똑하신 분이 많네. 이거 참 잘 못 맞추는 건데. 오, 맞아요. 자, 여기 봐요.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거. 법률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걸 뭐라 그런다? 불성립. 불성립이 된 상태에서는 여기 봐요. 무효와 취소. 무효와 취소를 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취소를 논하려면 일단 뭐 해야 돼요? 성립이 돼야 후 무효 취소를 논할 수 있다. 그럼 성립이 안 됐으면 무효 취소 자체를 논할 수 없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어서 오늘 벌써 몇 사람이 맞췄단 말이에요. 학생 자질이 굉장히 우수한 사람이 있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 5번은 6번은 O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OX. 자, 여기 봐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거 유효라고 써놨는데 어디 자꾸 무효라 그래. 다 써져 있는 걸 좀 문제됐구만. 자,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 한 거 뭐라고요? 유효. 유효지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X. 자, 여기서 거기까지 관련된 내용 쭉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151페이지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151페이지 가운데 3번에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7번 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갑니다. 사회적 타당성. 이제 1로 왔습니다. 사회적 타당성. 일명 민법 103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사회적으로 타당해야 되니까 민법 103조를 위반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제목만 써놓은 거니까 내용은 이쪽에다 정리를 하죠. 그래서 거기 151페이지 가운데 있는 사회적 타당성 거기 박스에 보니까 103조란 말이 들었죠? 사회적 타당성 밑에 몇 조가 들었어요? 103조. 그래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를 한번 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내용 자체가 지금 첩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또는 내연남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계약 자체가 지금 반사회질서 위반 행위에 해당돼요. 반사회질서 위반된 내용인데 잠깐만 계약은 계약서를 써야만 돼요. 계약서 안 쓰고 말로 해도 이루어져요. 말로 해도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 말로 우리 사귈래 이래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미 성립돼 버린 거예요. 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아파트를 사준 게 있다. 또는 오피스텔을 사준 게 있다. 또는 뭐 자동차를 사준 게 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 자체가 103조 위반으로서 다 무효라는 겁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풍기를 위반했기 때문에 103조 위반으로서 이러한 것 자체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됐어요. 무효가 됐는데 이런 걸 사줬다는 겁니다. 사준 걸 갖다가 법률 용어로 얘기한다면 급여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급여.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오피스나 자동차, 기타 등등 뭐 반지 같은 거 사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급여했다면 이런 건 전부 다 법적으로 다 뭐가 된다고요? 무효다. 그러면 103조를 위반하게 되면 이게 반사회절수 위반이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냐면 746조를 같이 동반을 해요. 746조를 뭐라 하냐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부릅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 그래서 지금 이 을한테 넘어간 것이 전부 다 불법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 갑은 이거를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 자, 그래서 103조를 위반해 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지금 급여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돌려받지 못한다. 그래서 746조에 의한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하니까 그럼 을은 그대로 아파트, 오피스텔, 자동차 이런 거 전부 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돌려받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못 돌려받는 거예요? 갑이 제공한 사람이 못 돌려받는다. 불법 저지르고 난 다음에 돌려주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을 것이 된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와 관련을 해가지고 어디를 좀 주시냐면은 일단은 그 151페이지 가운데 103조부터 먼저 볼게요. 그 103절 보니까 선량할 때 선 동그라미, 선량한 풍속할 때 풍 동그라미, 기타 기 이게 선풍기입니다.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내용하는 계약은 무효다. 무슨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겨서 152페이지로 가봅니다. 맨 꼭대기 보니까 판단 시기가 나왔습니다. 판단 시기를 보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인지 여부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점이 아니라 법률행위 뭐라고요? 성립시. 성립시란 말은 계약을 한 순간, 그러니까 효력 발생한 게 아니라 계약을 한 순간서부터 발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어디로 가서 보냐면 153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53페이지 쪽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그 맨 꼭대기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되어 있어요. 갑이 첩에게 금품 1억 원을 그 박스 맨 꼭대기 위에입니다. 153페이지에 갑이 첩에게 금품 1억 원을 첩관계의 대가로 이미 지급한 경우에 갑은 이미 지급한 금품 1억 원을 무효를 주장해서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뭐라고 했어요? 없다. 거기다가 이걸 쓰세요. 교재가 좀 미스를 해서 그거 안 해놨는데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이렇게 쓰세요. 1월달 책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1월달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기초 용어이기 때문에 입문 과정이니까 아마 안 써놓은 것으로 봅니다. 뭐라고 쓴다고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말입니다. 이게 1980년, 90년대까지 1980년, 90년대까지는 계약이 판례가 첩계약으로 나오다가 대법원 판례가 근데 2000년, 2010년에 가니까 내연남 판례로 나옵니다. 2000년서부터 해가지고 2010년 이렇게 2020년 이렇게 오면서부터는 최근 판례는 내연남 판례로 바뀌었으니까 과거의 판례는 첩계약 판례였는데 요즘은 내연남 판례로 이렇게 바뀝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거죠. 판례 내용 자체가 변한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증거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못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저기 152페이지 가운데 잠깐 볼게요. 152페이지 가운데 양가로 3번에 보니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인 것이 뭐냐? 노름빛 갚는 거, 브로커가 성공보수 약정한 거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다음에 거기 4번에 일부 일처제에 반하는 첩계약, 내연남 계약 이런 거 전부 다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무효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을 잠깐 볼까요? 예.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21번을 한번 볼게요. 21번. 아파트에 21번 했고 22번 가겠습니다. 22번. 갑이 을과 도박을 하여 을에게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갑은 이미 변제를 했다. 변제했다는 게 뭐예요? 갚았다는 거죠? 예. 이미 변제한 후에는 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X. 자, 지금 노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그 노름빚을 갚은 것 자체가 불법 어린 급여이기 때문에 불법 어린 급여로 넘어가면 일단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불법인데 뭔가 급여 준 것이 있다면 반환받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 자체가 반사회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일단 건너갔으면 돌려받지 못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을 이미 이행을 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게 불법 원인의 급여라면 반환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1월 달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거기서 정리하는 거 도박 채무라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이미 그걸 변제했다 그러면 불법인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고 거기다가 쓰세요. 746조. 그래서 이걸 쓰세요. 746조 불법인 급여 이렇게 쓰세요. 못 돌려받는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갑니다. 23번. 갑과 을이 부첩 계약을 맺으면서 갑소의 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였고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는 경료란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걸 경료라 그래요. 경료된 경우에 부첩 계약 및 증여는 무효이므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자, 23번에다 별별 칩니다. 아주 시험 문제 학생들이 잘 틀려버리는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이 23번 문제 맞다 틀리다? 맞아 틀려? 결론만 보면 돼. 여기 을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데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사줬으면 불법 어린 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을이 소유권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이 간단한 것을. 하긴 뭐 그림으로 보면 간단한데 글로 써놓으면 어려워요. 글로 써놓으면. 자, 그 24번에 하나만 정리하는데 이거는 요건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인데 자,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이거 괜히 했다가 지금 기초과정에서 했다가 아직 정립도 안 됐는데 뒤죽박죽 되면 골치 아프니까 이 746조하고 뒤섞이면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155페이지에 의사 표시가 나왔는데 거기서 그러면 거기 진의하는 의사 표시 비진의서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쭉 해서 대리권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이 있으면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도 괜찮고 수업 내용 아닌 것도 괜찮습니다. 질문하라고 할 때 하세요. 예. 자, 그러면 합격하기 위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다 하고 있죠? 1차 과목과 2차 과목을 다 하는데 이거를 공부를 할 때 지금 다 수업은 빠지지 말고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공부를 할 때 이걸 민법을 갖다가 3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론을 갖다가 이틀 합니다. 그 다음에 공법을 갖다가 하루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시 세법은 그냥 수업 나오면서 그냥 판서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15분 20분 정도 보도록 하고 집에 가서는 막 이런 거 동영상 돌려보고 이런 거 하는 건 아닙니다. 동영상 돌려보는 건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돌려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시험 날짜가 언제라 그랬다고요? 5월 1일이니까 서둘러서 해야 되고 이거는 왜 해야 되냐? 10월 30일, 10월 넷째 주에 볼 거지만 이거는 금방 하루아침에 공부하면 안 돼요.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가야 돼 이거는. 근데 공시세법 중개법령은 천천히 해도 되고 5월달 가서 해도 되니까 수업만 빠지지 말고 계속 수업 나오고 수업 내용을 한 것을 그날 노트한 것만 이렇게 한번 주르륵 2, 30분 훑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요 세 과목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배정할 거는 일주일에 3일 배정하고 요거 이틀 배정하고 요거 하루 배정하고 요거는 시험일은 5월 1일 이렇게 맞춰서 공부하면 올해 동차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도 합격자 모임에서 여러분 다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냐 안 하냐는 분명히 여러분 몫이다라는 걸 했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